자, 이어서 현물시장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가 연구원들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속도 조절 이후에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시각인데요. 모멘텀 보유 주식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정부의 정책 기대와 외국인의 매수로 국내 증시의 상승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토로스투자증권 김종수 연구원입니다. 정책 모멘텀 기대와 기업들의 실적 관여 퀘리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은 실적 시즌 본격화에 따른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네요. 기대 쪽을 보는 쪽은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려에 있어서는 실적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줄 전략 보니까 속도 조절 이후에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시각이신데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좀 대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보면 민간 항공기 피격 사건이 좀 발생하면서 우크라이나 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전개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지상군 투입으로 인해서 희생자들이 좀 속출을 하는 그런 사건도 좀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와 변동성 확대를 부추기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견조한 상승 흐름을 좀 유지를 하면서 어제 이제 장중 연고점을 다시 재차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또 오늘 또 일부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양호한 흐름이 가능한 것은 일단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그런 부정적인 파급력이 좀 제한적인 반면에 추가 상승을 이끄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 기류들이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제 다양한 악재로 인해서 주가 선반영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완화가 되었고요. 또 원화 강세를 비롯한 이제 기존 부담 요인들에 대해서는 내성이 좀 강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 2기 경제팀하고 또 한국은행이 경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직간접적인 부양 의지를 좀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폴리시 믹스 즉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국내 증시의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수급적으로는 또 외국인 매수 우위 스탠스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 주식형 펀드 설정 잔액이 좀 꾸준하게 감소를 하면서 환매 영향력도 이전보다는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요. 수급 여건 역시도 과거의 2000선 이상 구간과 비교할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어떤 전반적인 시장을 둘러싼 어떤 정황들을 볼 때 감안을 할 때 단기 급등에 따른 속도 조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속도 조절 이후에 추가 상승 시도가 좀 수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박스권 상단을 향한 그런 움직임은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수급 여건도 괜찮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실적은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자,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선별적인 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네, 이제 앞서 이제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만 이제 어떤 펀더멘털 요인에 의한 어떤 상승 포텐셜은 좀 제한적인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실적 변수로 인한 부담 요인은 해소가 되지 못한 상태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투자 심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수급에 의해서 박스권 상단을 단번에 극복하지 않는 한은 장기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의 어떤 저항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스권 내에서의 어떤 완만한 상승 흐름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실적 변수를 극복을 해야지 어떤 제대로 된 지수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대응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이런 실적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부터 이제 업종 대표주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또 집중적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실적 결과에 따라서 지수의 어떤 상승 속도와 상승폭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이 좀 좌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단 실적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적 발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적 우려를 좀 선반영을 해서 그동안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던 그 종목들의 경우에는 실제 실적이 예상보다 더 부진해서 쇼크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대로 어느 정도 어떤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거나 주가의 어떤 조정폭에 비해서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온다면 이런 경우는 좀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을 제외한 여타 이제 모멘텀 주식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선별적인 접근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그 정부의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이 발표가 되고요. 또 경기 부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인 정책 수단들은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일회성이나 단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정책 대응력을 높여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책 수혜주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도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멘텀 보유 주식 그리고 실적 호전주들 좀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이야기네요.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